시아누크빌과 프놈펜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소탕 작전에 동남아 전체가 여전히 열광하는 가운데 한 가지 큰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 그리고 왜 수년간의 묵인 끝에 가장 견고했던 범죄의 소굴들이 갑자기 기초 없는 건물처럼 무너져 내렸는가? 지역 언론, 특히 태국 언론은 아세안 경찰, A 세안트, A 폴회의, 경찰의 급습, 그리고 캄보디아의 국경 중화기 철수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연극의 결말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적의 지휘본부가 이미 몇 주 전 캄보디아가 아닌 서울에서 발사된 최후의 한 발에 의해 괴멸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전투 현장을 청소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것은 총과 수류탄으로 벌인 급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수부대보다 더 무서운 부대, 바로 정장을 입은 707 특수임무단에 의해 집행된 소리 없는 작전입니다. 대한민국은 캄보디아와 전 세계의 현대전에 대한 값비싼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세법으로 공격할 수 있을 때 총은 필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격의 차이가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이 시아누크빌의 장아지들을 처리하기 위해 20세기 방식인 경찰회의를 어설프게 조직하는 동안 한국은 전투 현장 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지휘본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은 바로 대한민국 국세청 NTS의 프린스 그룹 서울지사에 대한 세무조사였습니다. 이것은 비대칭 전쟁, 아시메트릭 워페어의 걸작입니다. 왜 금융전쟁의 최고수인 금융 707 특임단, 국세청을 보낼 수 있는데 굳이 물리적 전쟁의 최고수인 707 특수임무단을 값비싸게 보내야 합니까? 캄보디아에서 114명의 용의자를 체포한 것은 단지 뒷수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문과 살인 혐의로 이미 국제 제재를 받고 있던 악명 높은 기업 프린스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와 돈 세탁 수사야말로 뿌리를 뽑아버린 결정타였습니다. 전설적인 707 특임단처럼 국세청 국제조사국은 외과수술과 같은 정확성으로 행동합니다. 그들에게는 소총이나 야간 투시경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국제법, 자금 세탁 방지 AML 협약, 그리고 복잡한 부동산 투자를 꿰뚫어보는 정교한 자산, 추적 능력입니다. 프린스 그룹은 캄보디아 경찰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시아누크빌의 견고한 성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국세청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서울의 한 안보 분석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교훈은 전쟁 교리의 우위입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군사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경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 및 정보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이겼습니다. 한국은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울 도심의 한 사무실에서 적의 두뇌를 증발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두뇌인 프린스 그룹은 그토록 빠르고 비참하게 증발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오만함에서 비롯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캄보디아를 무정부 상태의 회색 지대, 그레이존, 즉 처벌받지 않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낙원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480만 달러, 실제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큼에 달하는 거대한 검은 돈을 세탁하기 위해 그들은 캄보디아의 취약한 은행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합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전 세계와 연결된 금융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한국의 합법적인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프린스 그룹은 스스로 한국 법의 조중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설계된 덫의 발로 머리를 들이민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한국은 자신의 가장 무서운 무기인 여구의 관할권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발동시켰습니다.
국세청 NTS의 서울지사에 대한 총성 없는 급습은 단지 그 작은 사무실 하나를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제 자금 세탁 방지 협약에 따라 서울이 프린스그룹의 전 세계 회계장부 전체에 대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마스터키였습니다. 서울이라는 태풍의 눈에서 한국 수사관들은 그들이 돈 세탁에 사용한 모든 거래, 모든 부동산 자산, 캄보디아 관료들에게 흘러들어간 모든 뇌물의 흐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동결, 서울에 있던 금융둔회의 모든 자산과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붕괴, 시아누크빌의 거대한 네트워크, 용의자 114명은 즉시 머리 잘린 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활동할 자금이 없었고 비호 세력에게 줄 월급도 없었으며 더러운 돈을 빼돌릴 채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경찰이 들이닥치기 몇 주 전에 이미 재정적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영토에 끈이 걸쳐져 있는 범죄 조직을 비호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울은 자국의 법 자체를 장거리 무기로 사용하여 대륙을 관통하는 금융탄환, 한 발을 쏘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목표물을 제거했습니다. 한국의 이 한 발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에서 볼 때 더욱 경이롭습니다. 서울이 이토록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동안 나머지 초강대국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 세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낡은 방식의 근육질 전쟁에 바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크롭스크에서 생명과 자원을 불태우며 피비린내 나는 소모전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 서로 최후의 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포세이돈 추어레를 탑재한 하바롭스크 핵잠수함을 순찰시키자 트럼프는 핵실험 위협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미국, 사방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군사 개입을 위협하고 카리브해에서 마약 잠수함을 공격하기 위해 군함을 사용하며 국내 선거 문제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초강대국들이 근육 자랑을 하며 혼돈을 만드는 데 바쁜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교하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며 실질적인 결과를 내는 국제안보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질서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캄보디아와 태국조차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이 개입한 직후 이 두 나라가 공동 국경에서 갑자기 중화기를 철수시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21세기의 진정한 위협이 국경의 대포 한 문이 아니라 먼 수도에서 날아오는 경제적 포탄 한 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이 전 세계에 가르친 마지막 교훈입니다. 강대국에 겪은 핵쓰나미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격은 국제범죄 제국을 괴멸시키고 정부 전체의 부패를 폭로하며 그들이 총성 한 발 없이 스스로 청소하도록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한국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은 정말 멋집니다. 부디 몸 건강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